팔, 머리, 몸을 막 움직이시는데 아무 상관도 없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내 동작이 춤 같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춤 같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난리 부르스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하나에서 다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어떤 정서를 이렇게 막 보여주셨대요. 하나, 둘, 현대무용 하듯이. 일단락 시작합니다.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악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악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콘서트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연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멋진 배역이 약속된 어떤 연극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치자. 너희들이 다 한 연극에 맡은 배역이 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본에 이제 첫 독회, 그러니까 이 리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바냐가 행동을 붙여봐야죠. 라고 말합니다. 정말 서슴없이 말하네요. 그죠? 그리고 레오는 등장인물이 되어서 생각해 보겠다. 라고 했고요. 마리아는 어디 한적한 데서 자기 배역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차는 희곡에 나와 있는 가정들부터 챙겨본 다음에 그 가정에 나 자신을 대입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폴은 희곡을 작은 단위별로 이제 단위와 목표 파트에서 다뤄진 것처럼 작은 단위별로 나누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출 선생님께서 다시 말해서 배역의 혼을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같이 각자의 내적 원동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내적 원동력에 밑줄 쭉. 이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희곡을 아주 여러 번 읽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배역을 받은 배우가 금방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에 매료돼서 거기 담긴 모든 정신을 딱 감정으로 창조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개의 경우에는 배우의 지성이 먼저 배역 텍스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정서가 가볍게 움직여서 막연한 욕구를 발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죠. 지성, 그 다음 감성, 의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가장 다루기가 쉬운 부분이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정서가 따라오고 의지도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희곡의 내적 의미에 대한 배우의 초기 이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냥 파악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초기 파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이해란 어쩔 수 없이 극히 막연할 수밖에 없다. 작가의 극작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면서 철저하게 희곡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배우는 대개 희곡의 심층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텍스트를 처음 읽으면서 이게 지성이든 감성이든 뭔가를 깨워야 될 텐데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전혀 남는 인상이 없을 경우 그럼 배우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배우가 똥멍청이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뭔가 와닿지 않는 어떤 장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겠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배우가 남들이 내려놓은 결론을 수용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린 결론이 없으니까 여기서 남들은 이제 그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면 그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쓴 어떤 평론가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연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출의 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자기 의견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하면서 그걸 수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 배역의 어떤 막연한 개념을 찾아낸 다음 막연한 개념을 먼저 찾아낸 다음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 가능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배우의 내적 원동력이 행동으로 이끌리게 된다. 물론 중간에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 건 쳐낼 것이고 맞는 것 같은 거는 이제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목표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배우의 활동 방향은 갈피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역할에 대한 느낌도 그냥 간헐적 순간에 머물 것이다.
이 시기에 배우의 사상, 욕구, 정서 등의 흐름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는 건 뭐 그냥 당연한 일이다. 그 경로를 이렇게 무슨 요즘 비주얼 싱킹 이래가지고 되게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 딱 도식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더라고. 자기가 설명할 줄 알아야 진짜 아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도식화를 해보면 그 패턴이 아마 중간중간에 이제 끊어지거나 부서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우가 자기 배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어떤 전체적으로 연결된 선이 비로소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 배우는 창조 작업의 시작을 논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왜 하필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어지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짠 했을 때 주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왜 하필 그때 주어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께서 어떤 제스처를 하시는데 팔, 머리, 몸을 막 움직이시는데 아무 상관도 없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 내 동작이 춤 같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춤 같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난리 부르스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하나에서 다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어떤 정서를 이렇게 뭐 보여주셨대요. 하나, 둘, 현대무용 하듯이.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거는 춤이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네, 그건 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봐요. 동해물과 Let it go, let it go.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 계속 끊어지기도 하고 노랫말도 연결되지 않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시고 이걸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아름다운 가락을 낭낭하게 토해내시고서 이거는 노래니? 라고 하니까 네, 그건 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서로 관련이 없는 선들을 막 그리시고 찍찍찍찍 그리시고 이게 어떤 미술 작품 같니? 이거 아주 훌륭한 디자인 같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또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세 개의 아름다운 긴 곡선 문양 같은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이건 어떤 곡선의 디자인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예술이나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든 음악이든 댄스든 미술이든 모든 예술은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어머나 그것은 사실주의의 개념 아닌가요? 추상주의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선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선이 끊어지는 것이 너희들은 뭘 생각하냐면 일방통행을 많이 생각해서 이 개념을 조금 본인은 캐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캐치하지 못한 메타인지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뒤에 이제 조명을 다루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때 다시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예술에는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그리샤가 또 반론을 제기해요. 실생활에서 더욱이 무대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께서는 있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있어야겠지.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말처럼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다. 건강한 사람들의 삶은 틀림없이 어떤 중단이 있음이 틀림없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끊긴다고 해도 인간의 존재는 죽은 건 아니니까 그건 계속 이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선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정해요. 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로 하자. 정상적인 연속선이란 다소간에 필요한 중단이 있는 선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선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냥 강박적으로라도 끊어지면 안 돼. 우리는 막 한 1, 2분의 단문을 하면서 거기서 선이 또 끊어지는 리얼리티를 추구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우리 배우에게는 하나의 선이 아니고 다양한 내적 활동의 방향을 보여주는 여러 가닥의 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이
선생님은 전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 알 거예요. 전선을 이렇게 벗겨보면 빨간 선, 노란 선, 파란 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꼬여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굵기를 보면 좀 달라.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선은 좀 굵고 아마 전력이 많이 지나가는 선은 좀 굵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굵은 선이 있고 좀 얇은 선이 있고 아주 얇은 선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간의 리얼리티한 복합적인 감정서. 우리는 기쁠 때 기쁨밖에 없지 않잖아요. 기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라 다양한 선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기쁘지만 내가 성우가 됐어. 친구랑 둘이 있는데 나만 합격돼서 그럼 너무 기쁘지만 얘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같이 될 수 있죠. 티를 내면 안 되지만 너무 기쁘고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 복합적으로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잡느만 선이 거의 하나죠. 이것도 거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극과 다른 유일한 장르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굵직굵직한 하나의 선으로만 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뭐죠?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은 굵직굵직한 선들로 갑니다. 그래서 정극이랑 많이 다르죠. 정극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도 좀 이렇게 성숙한 장면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보는 그런 유아 여러분들이 이제 대원 준비를 하거나 뭐 투니버스 준비를 하거나 그럴 때 표현되는 그런 감정선들은 거의 복잡적으로 확 이렇게 진행되죠. 네, 그래서 그거 많이 다른 거예요. 정극이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무대에서 이 내적 선이 끊어진다면 배우는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욕구나 정서도 사라져 버려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실수 진짜 많이 해요. 배우와 배역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끊어지지 않는 선에 뭐가 달려있어요? 생명이 달려있대요. 연기에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감정 이런 거 아니고 목소리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스킬이 아니고 이 끊어지지 않는 선이 생명줄이랍니다. 이 선이 끊기면 목숨도 끊기는 거예요. 이 선이 살아나면 목숨도 살아난대요. 그러나 그렇게 막 살았다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건 정상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연기해서는 안 된다. 역할에는 지속적인 존재,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한 사람,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말인데 이거 여러분 생명줄처럼 잡으세요. 끊어지지 않는 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명줄이랍니다. 여러분들의 연기에서 아까 걔가 달라졌어요. 걔가 아니라 다른 뭐 뒷대사 치니까 다른 애가 됐어요. 뭐 이런 경우 다 선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목적이 달라졌어요. 아까 굉장히 슬퍼했는데 여기는 그 초반에 그 슬펐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없어. 이런 것들 다 끊어지지 않는 선이죠. 이 단락입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다른 예술이 모두 그렇듯이 우리 연기 예술도 전체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지? 그 선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한번 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환호성을 질렀대요. 자, 그러면 반야 네가 한번 말해봐.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뭐 했니?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이 반야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 잘 안 떠오르는 거야. 아침에 이런 뭘 했죠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팁을 주시는데요. 과거를 돌이킬 때는요.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뭘 했는가 현재 쪽으로 이렇게 오면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로부터 과거로 가는 게 훨씬 쉽고 빠르대요. 네, 과거의 시점으로 되짚어가라. 특히 가까운 과거를 다룰수록 거꾸로 더듬어가는 편이 훨씬 쉽대요. 반야는 말뜻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고 선생님은 이제 그럼 다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너랑 나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너 조금 전에는 뭘 했니? 라고 하니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그런 행위는 하나의 작은 독립된 과정이고 그 속에는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있지. 이런 것을 소위 짧은 선이라고 부른다. 어떤 역할이나 짧은 선들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보자. 옷을 갈아입기 전에는 뭘 했니? 펜싱이랑 체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펜싱했다는 게 아니고 펜싱 수업, 체조 수업을 아마 했을 거야.
그 전에는 수업 쉬는 시간에 담배 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성악 수업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야가 아침에 눈 뜬 순간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쫙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일련의 짧은 선들, 펜싱 시간, 담배 피웠던 시간, 성악 시간, 옷을 갈아입었던 시간, 이런 짧은 선들이 쭉 이제 연결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네 생활의 단편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들은 모두 자네의 기억 속에 있는 거다. 이 선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자네는 같은 순서로 몇 번 더 이 연결관계를 계속 되풀이해봐라. 이렇게 되풀이. 자, 연습을 마친 다음에 반야가 방금 전 과거에 몇 시간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확실히 새겨놓았더래요. 그래서 연출 선생님이 아주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완벽하게 그걸 이렇게 기억해냈으니까 순서를 뒤집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거꾸로 진짜로 시계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오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야가 이제 다 기억이 났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자, 어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 조금 확대된 오늘 자네의 생활의 선. 자, 밑줄 쫙. 생활의 선. 자네의 생활의 선. 오늘 자네의 생활의 선이었구나 하는 지적인 또는 정서적인 인상이 남지 않니? 이 선이야말로 자네의 개별 행동, 감정, 사상, 느낌 등이 망라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가 아닐까라고 하십니다. 자, 선생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반야는 과거의 선을 재창조해내는 법을 알았으리라고 믿는다. 그럼 이번엔 꼬스자. 너는 오늘 오후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미래를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래예요. 반야는 과거였는데 미래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수업 끝나고 뭐 할 일 있잖아. 뭐 집에 가고 저녁 먹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니? 뭐 사람을 만나거나 연극이나 영화를 봐도 되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오늘 저녁에 예상되는 일들이 있잖아. 물론 의도한 대로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 그렇다면 자네는 오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근심, 걱정, 책임, 환희 그리고 슬픔으로 점철된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이 굵은 선이 느껴지지 않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는 다 하셨겠지만 근심, 걱정 이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쁨이나 환희의 감정선으로 나의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불안과 짜증 같은 걸로 이렇게 감정선을 하나의 그 선이 그런 감정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하면서 정서적인 면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앞날을 내다보면은 그곳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하나의 선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짧은 선들을 찾을 수 있다. 미래를 추측해서. 이 선을 그 앞의 선과 이어주면은 자네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하나의 완전한 끊어지지 않는 선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개의 가는 선들이 합류해서 하루 전체의 생활을 대표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이게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네가 만약에 지방 극단의 단원으로서 일주일 준비를 하는데 오셀로 역할을 맡은 거야. 그러면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자네의 모든 생활이 하나의 주된 방향, 오셀로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 방향으로 쏟아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그러면 자네에게는 모든 것을 흡수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결행의 순간까지, 오셀로를 잘 마무리 해내는 순간까지 이끌어줄 하나의 주된 사상이 있겠지? 그러니까 꼬스자가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오셀로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길인 거죠. 오셀로라는 배역의 일주일 준비 기간을 관통하는 좀 더 커다란 선이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일주일을 관통하잖아요. 그쵸? 일주일 후에 오셀로 공연이 있으니까. 며칠이나 몇 주를 관통하는 선들이 있다고 한다면 몇 달이나 몇 년, 심지어 평생을 관통하는 선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고3, 1년 내내 수능을 향해 달려가잖아.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죠. 수능. 만약에 재수를 한다. 2년. 삼수를 한다. 3년을 하나의 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커다란 선들은 모두 작은 선들이 이어진 겁니다. 그쵸? 고3의 생활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밋밋해 보이지만 내가 고3일 때 그렇게 뭐 밋밋했나? 맨날 맨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지. 어느 희곡이든 어느 배역이든 이 일은 똑같이 해당된다. 현실에서는 생활이 이 선을 구축해 주지만 무대에서 이 선을 진실하게 창조하는 것은 작가의 예술적인 상상력이래요. 그런데 작가가 배우에게 제공하는 선이 토막 나 있는 거야. 군데군데 다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자가 왜요? 왜 끊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퀘스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배우 수업 초반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극작가가 우리 배우들에게 인물 전체의 삶 중에서 고작 몇 분밖에 주어지질 않잖아. 이게 한 100분짜리 연극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꼴랑 100분 줬잖아요. 그 100분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극작가는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상당한 양을 다 생략해버렸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등장인물들이 윙에 퇴장해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런 중간도 없어요. 그쵸? 희곡 초반 시작하기 전도 없고 끝난 후도 없고 중간에 이렇게 윙에 들어간 상황도 없단 말이에요. 등장인물들이 윙에 퇴장해 있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던가 그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막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극작가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우리 배우는 작가가 말없이 남겨놓은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삶 가운데 조각난 부스레기밖에 보여주지 못할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썼어? 난 이것만 할게. 그러면 너희들은 부스레기 연기하는 거야. 조각난 부스러기 연기하는 거야. 이 앞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2분짜리 단문을 하기 위해서 분석표를 짤 때 그 단문만큼은 그래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사를 짜죠. 전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끝나고 난 다음은 에라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전사나 그 과거사를 우리가 많이 파서 그 단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조각난 부스레기만 연기하지 않고 조금 더 풍부하게 그걸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단문 분석 안 하는 애들은 조각난 부스레기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랍니다. 우리의 배역에서 남들보다 비교적 그러니까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끊어지지 않는 선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3단락입니다. 자, 이날은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거실에 가급적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서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셨대요. 자, 이 3단락 좀 중요합니다. 몇몇은 원탁에 앉았고요. 다른 몇몇은 전등 설비가 부착된 벽에 기대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벽등 있는 벽에 기대 앉은 거야. 라흐마노프 조연출 선생님이 부산하게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걸 보니까 또 뭐 시키시려나 보다. 시범 연기 시키시려나 보다 했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냥 이제 뭘 하려고 하나 보다. 지금 뭐 할라? 이런 얘기 하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조명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계속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알게 된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관련이 딱 돼 있더래. 그러니까 라흐마노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주위에 조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원탁위에 놓여있는 물건 얘기를 하면 그 물건의 조명이 딱 비치고 처음에 나는 우리가 앉아있는 거실 밖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조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할 때는 복도의 조명이 켜졌대요. 그리고 현재 얘기를 할 때는 식당에, 미래 얘기를 할 때는 큰 방 전체의 조명이 커졌대요. 또한 나는 하나의 조명이 꺼지면 즉시 다른 조명이 들어온다는 사실도 알아챘답니다. 자, 토르초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다 눈치를 챈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질서 있게 또는 들쭉날쭉하게, 그러니까 질서 있게도 이루어지고 들쭉날쭉 왔다리 갔다리 형식 없이도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주의 집중 대상을 바꾸면서 살아간대요.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도
그 속에는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있다는 것을 이 시범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명이 선생님은 주의 집중을 이렇게 설명했던 거야. 이 조명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 이 머리끈 어디서 났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조명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우리 딸이 나한테 줬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주위에 조명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주의 집중을 조명이 따라가는 거야. 자,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튼튼한 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 선은요, 밑줄 쫙, 풋라이트 안쪽. 그러니까 배우 쪽에 머물러야지 단 한 번이라도, 여기 단 한 번이라도라고 써 있습니다. 객석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설명하고 막 청자 신경 쓰고 한 번도 그러면 안 된대요. 연출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 하셨다. 사람이나 배역의 삶은 주의의 대상, 즉 주의의 범위를 끝없이 바꾸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 차원이 현실일 수도 있고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그 영역이 과거의 추억일 수도 있는 거고 미래의 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의 연속성이 예술가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선을 구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선의 한쪽 끝이 다른 쪽 끝으로 끊어짐 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전등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조명을 이제 만지시는데요. 자, 다들 오케스트라석으로 내려가라 해서 애들이 다 내려왔어요. 자, 내가 보여줄 희곡의 플롯은 이래. 이제 라흐마노프 조연출 선생님이 조명을 잡았고 그 다음 이제 토르초프 선생님은 이제 무대로 올라가신 거야. 자, 내가 보여줄 희곡의 플롯은 이렇다.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 2점을 경매하려고 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2점이 딱 있어요. 입찰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경매를 하는 사람인 거죠. 입찰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미술 전문가랑 원탁에 앉아서 어느 가격에서부터 경매가 들어가야 될까 라면서 이제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그림 2점을 잘 살펴봐야겠지. 하니까 무대 양측에 있는 불빛이 깜빡깜빡하고 토르초프 선생님 앞에 불빛은 딱 꺼졌대요. 이거 뭘 말해요? 그림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던 조명이 꺼지고 그림으로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그 곳에 이제 조명이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해외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또 해봤대요. 해외에 있는 그림들을 랑 비교를 해야 이제 경매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해외는 과거잖아.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명이 하나는 현관에서 그리고 경매 그림을 지칭하는 조명 2개는 무대에서 번갈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했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랑 비교도 왔다리 갔다리 머릿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조명으로 표현하셨고 저기 문간 옆에 켜있는 작은 조명들 보이니? 저들은 중요하지 않은 손님들을 의미해. 저들이 내 주의를 끌었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나누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손님들이야. 왜냐면 별로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좀 더 굵직굵직한 손님이 와야지. 이래가지고는 그림값을 올릴 수가 없지. 나는 이런 심정이다 하니까 토르초프 선생님 주변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만 빼고 다른 불빛은 꺼졌대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잔잔바리들이 왔어. 뭐 이러면서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아주 작은 범위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움직였대요. 그런데 자 봐라. 무대 전체와 그 너머 모든 방들에 지금 커다란 불빛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자, 왜냐면 외국 박물관 대표자들이 다 온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큰 손이야.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각별히 정중하게 맞이한대요. 이어서 선생님은 그 박물관장들과의 회견 모습도 보여주셨고 경매 장면 자체도 시범 연기를 하셨어요. 입찰이 치열해질수록 선생님의 주의력 또한 예리해져 갔고 마지막에 흥분된 상황은 그야말로 눈이 핑핑 돌아가는 불빛으로 재현이 됐대요. 조명이. 대형 불빛이 때로는 한꺼번에 때로는 따로따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내가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릴 때 막 조명이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어. 무슨 불꽃놀이 축제 같은 하나의 아름다운 패턴이었대요. 자, 이 시범 공연을 하시고 무대에 살아있는 선에는 단절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니? 라고 하니까 그리샤가
선생님,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본래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조명시범이 보여준 것은 끊어지지 않는 선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지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끝없는 사슬 같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리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그리샤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메타인지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그리샤 똥멍청이 이러지. 이게 이 상황에 있었으면 솔직한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과 비슷한 말일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배우의 주의는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 선이란 바로 이 끊임없는 초점 변화에 의해서 구축된다. 만약에 배우가 한방 내내 또는 희곡 전체 동안 하나의 대상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는 정신적 균형을 잃고 고정관념의 희생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라고 참 미안하네 약간 우리들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덩어리들이잖아. 특히 나 고정관념이란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 애들은 고정관념이 희생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에 대한 개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스무스하게 그냥 연결하는 애들. 이 조명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어떤 단무는 무슨 불꽃 축제처럼 이렇게 팡팡 터지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도 스무스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선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샤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는 매끄럽게 그냥 쓱 흘러가야 돼. 삶이 매끄럽지 않으면 매끄럽지 않은 게 리얼한 거라고 선생님이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의 희생자래요. 자, 다른 모든 학생들은 연출 선생님의 견해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생생하고 아주 성공적인 시범이었다라고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참 잘됐다. 이 시범 목적은 무대가 언제나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 이번에는 실제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흔히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시범으로 보여줄게. 자, 봐라. 불빛은 무대에서 이따금 켜져. 반면에 객석에서는 언제나 그 불빛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 말해봐라. 배우의 지성이나 감정이 한참씩 객석이나 극장 밖을 헤매고 다니면 그게 정상으로 볼 수 있겠니? 그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들 그게 순간이고 다시 또 사라져. 그런 식의 연기에서는 배우와 그의 배역은 어쩌다 한번 하나가 될 뿐인데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내적 원동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적 원동력을 총동원해서 끊어지지 않는 선을 구축하랍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선을 구축하려면 내적 원동력을 총동원해야 되네요. 그러면 내적 원동력이 지성, 감성, 의지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야 끊어지지 않는 선이 생기겠네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13장. 좀 쉽죠?